우리는 지금까지 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충분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태그를 결합하는 방법을 완전히 마스터했고 빈도수가 절대적으로 높은 태그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배울 것보다 지금까지 배운 것에 큰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쁘시죠? 우리 수업에는 두 개의 혁명적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그라는 문법을 배운 순간이고 또 하나는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태그를 알게 된 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태그가 무엇인지 제가 6고개를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태그가 웹의 왕국이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태그는 이 왕국의 제왕입니다. 현대 HTML은 150여 개의 태그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 모두 이 태그 아래에 있습니다. 이 태그는 무엇일까요? 검색 엔진들은 이 태그 덕분에 전 세계의 웹을 항해하면서 웹페이지를 발견할 수 있고 이 태그 덕분에 최고의 검색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태그가 없다면 검색 엔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검색 엔진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보세요. 이 태그가 무엇일까요? 이 태그는 도시의 길과 인체 혈관과 같은 것입니다. 이 태그가 없다면 전 세계의 모든 웹페이지는 고립될 것이고 정보혁명도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태그가 무엇일까요? 이 태그는 우리가 매일 100번도 넘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루에 100번도 넘게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태그는 무엇일까요? 또 HTML의 약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첫 글자 하이퍼텍스트가 바로 이 태그를 의미합니다. 이 태그는 무엇일까요? 이 태그의 이름은 앵커의 첫 글자를 딴 A입니다. 앵커는 배가 정박할 때 사용하는 닷을 의미합니다. 정보의 바다에 정박한다는 의미의 시적인 표현인 A 태그는 어떤 기능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바로 링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를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링크가 없네요. 그렇죠? 뭔가 좀 썰렁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링크를 달 건데 저는 요걸 여기 있는 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에다가 왠지 HTML이라는 기술의 공식 사용 설명서를 링크를 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식 사용 설명서를 한번 링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이 찾을 때 이런 검색어를 써보세요. HTML specification, specification이라는 것은 한국어는 명세라고도 하는데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HTML을 만드는 W3C라는 국제기구에서 만든 공식 설명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찾은 문서가 이겁니다. 여기 있는 이 문서는 W3C라는 국제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서이고요. 그리고 W3C recommend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권고안이란 뜻입니다. 왜 이름이 권고안이냐면 W3C는 직접 브라우저를 만들지 않습니다. W3C는 W3C의 멤버들이 모여서 미래의 웹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논해서 미래 웹의 기술을 결정하면 이렇게 recommendation이라는 문서를 발표하고 이 문서를 웹브라우저 제작업체들이 보고 그에 따라서 웹브라우저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좀 어려워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로 공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A 태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나와 있죠. 아무튼 우리는 이 주소로 이 텍스트를 링크를 걸고 싶어요. 자, 제가 링크는 태그명이 뭐라고 했죠? A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링크를 걸고 싶은 곳에다가 A 태그로 감싸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링크가 걸리나요? 안 걸리죠. 왜요?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링크가 어디에 앵커를 내려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여기 있는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 속성을 적는데 하이퍼텍스트가 링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첫 글자 H 그리고 웹브라우저한테 웹브라우저야 이 링크는 이 값을 참조해 라고 할 때 참조, 영어로 reference인데 그 중에 세 글자 ref입니다. 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짜잔! 링크가 걸렸고 클릭했을 때 W3C의 HTML5 스페시피케이션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와서요. 그리고 만약에 클릭했을 때 새 탭이 열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사용 설명서를 보고 알아내면 되겠죠. 띄우고 타겟은 언더바 블랭크 저장했고요.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했을 때 새 탭으로 열립니다. 또는 여기 있는 요 링크가 클릭하기 전에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다. 툴팁으로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타이틀 그리고 HTML5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리로드를 한 다음에 마우스를 올려놔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툴팁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링크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링크를 소개하고 보니까 링크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 게 생겨서요. 수업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넘어가셔도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딴 생각이 많은 학생이었거든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자꾸 수업과는 관련 없는 것들이 연상이 돼서 잠깐 한눈 팔고 돌아보면 진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특히 수학처럼 논리적인 과목은 정말 못했습니다. 수학 포기자였던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딴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는 딴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제 결함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고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됐죠. 왜냐하면 성적표가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곧 웹이 뜬다는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집집마다 웹을 쓰기 위해서 인터넷을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저는 링크를 통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링크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저처럼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인터넷과 웹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저를 조금만 비껴갔다고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겠죠. 처음엔 링크를 따라 여행하는 웹서핑을 공부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나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 수업을 듣고 계신 학우 여러분들도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탐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또 그 과정이 즐겁다면 여러분은 이미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